안녕하세요. 요즘 SK텔레콤 쓰시는 분들 좀 불안하셨죠? 혹시 내 정보도 유출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요. 오늘은 바로 그 SKT 유심 해킹 사건, 이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앞으로 뭘 좀 주목해야 할지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 근데 이게 시작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 피해자들이 직접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있잖아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 여기 가입자 수가 개설 하루 만에 8,500명에서 갑자기 4만 5천 명 이상으로 확 늘었다고 합니다. 와, 하루 만에요? 정말 폭발적이네요. 네, 그야말로 뭐 더는 못 참겠다 이런 반응이 터져 나온 거죠. 사건 자체는 지난 4월 19일이었죠. SKT가 우리 해킹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시작됐어요. 고객 유심 정보가 새어나갔다 뭐 이런 건데요. 네. 근데 정확히 언제부터 또 얼마나 많이 어떤 정보가 나갔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유심 정보라는 게 그냥 전화번호 목록 이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상 스마트폰의 디지털 신분증 같은 거거든요. 디지털 신분증이요? 네, 사용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쓰인 핵심 정보라서요. 이게 만약 유출되면 이론적으로는 복제폰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로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겁니다. 금융사기요? 와,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괜히 불안해 하시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 반응도 정말 빠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카페, 거기서는 집단 소송이랑 불매운동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불매운동까지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데가 있어요.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라고 여기서는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넣어서 목표가 5만 명 동의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추진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에 민원도 계속 넣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정말 적극적이네요. 심지어는 그 전국 SKT 매장 앞에 유심 무료로 바꿔달라고 사람들이 엄청 길게 줄을 서는 뭐 그런 모습까지 보였어요. 네, 맞아요. 그 뉴스 사진들 저도 봤습니다. 법적인 움직임도 아주 구체화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로피드 법률사무소 같은 곳은 일단 좀 빠른 배상을 받으려고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위자료 지급령 신청을 냈어요. 지급령 신청이요? 그건 좀 절차가 간단한가 보죠? 네, 비교적이요. 근데 이것과는 또 별개로 한 1,500명 이상 모아서 더 큰 책임을 묻는, 그러니까 정식 공동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나 로집사, 뭐 이런 다른 로펌들도 다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는 아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걸 근거로 1인당 3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어요. 와, 300만 원이요? 각자 좀 전략이 다르군요. 정말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인데요? 그럼 SKT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물론이죠. SKT도 그 해킹 사실 인지하고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라고 하죠. 거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용상 대표가 직접 국회에 나가서 초기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도 했고요. 사과는 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객 대책으로는 전국 티월드 매장에서 유심을 공짜로 바꿔주고 있고 또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걸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에 혹시라도 피해가 생기면 100% 보상해주겠다 이런 건데요. 100% 보상이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유출 사건 터지고 나서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좀 애매하죠. 그리고 유 대표가 직원들한테 유심 교체보다는 이 서비스 가입을 더 권유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건 좀 미묘하네요. 네. 근데 이게 또 법적으로 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법 쪽에서는 일단 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긴 해요. 네. 하지만 실제로 SKT에게 책임을 물리려면 SKT가 일부러 그랬거나, 즉 고의가 있거나 아니면 관리를 아주 심각하게 잘못했다는 과실, 이걸 피해자들이 직접 증명해야 하거든요.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거죠. 그게 어렵군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머지 포인트 사태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그때 한국소비자원이 집단 분쟁 조정 결과를 내놨는데 기업이 우리 못 받겠다 거부하니까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렸어요. 이런 경험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조정보다는 아예 그냥 직접 소송으로 가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좀 보입니다. 조정은 기업이 거부하면 끝이니까요. 그렇군요. 결국엔
경찰도 나서야 했네요.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전담팀 꾸려서 수사 시작했고 국회 과방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을 아예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이것도 상당히 큰 뉴스죠.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정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SKT에서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이 때문에 당신을 포함한 많은 사용자들이 정말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소송 같은 공동 대응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네. SKT는 일단 사과하고 유심 교체나 보상책 같은 걸 제시하긴 했지만 과연 법적으로 얼마나 책임을 질지 또 실제 피해 구제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한 회사의 보안 문제, 이걸 넘어서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전체의 어떤 디지털 정보 보호 수준이라든지 또 문제가 터졌을 때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가, 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직 얼마나 많은 정보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받게 될지도 모르는 몇십만 원의 보상금, 이게 과연 혹시 모를 2차 피해나 내 정보가 어딘가 계속 떠돌고 있다는 그 찜찜함까지 정말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의 디지털 정보, 그 가치를 얼마로 매기시겠습니까?